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71번째 시간으로 충국 중 일지궁이 충이 되는 경우 부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네 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입니다. 먼저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부부궁인 일지궁과 우리가 이제 일지궁을 부부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부궁인 일지궁과 배우자궁, 여자인 경우는 관귀궁, 남자인 경우는 제요궁이 배우자궁이 되는데 이 배우자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천지반 배우자궁 중에서 집안 배우자궁을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즉 부부궁인 일지궁과 집안 배우자궁을 우선으로 부분을 판단합니다. 그럼 먼저 일지궁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지궁 천지반 혼국수가 상생이 되면 부부 사이가 좋고 가정이 화목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지궁이 1, 3이나 3, 7과 같이 영순위 관계가 서로 상생이 되면은 부부 사이가 좋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지궁 천지반 혼국수가 비화나 상극 또는 형충 파해 등이 되면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지궁이 6, 6이나 4, 4가 되면은 비화가 되고 비화라 하고 또 7, 9나 9, 8과 같이 7, 9는 화극금, 9, 8은 금극목 또 3, 9와 2, 6과 같이 충이 되면은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궁이 충이 되는 경우는 충국, 우리가 혼국수, 오국 중에서 충국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일지궁이 충이 되는 경우 부분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배우자궁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자인 경우 세효와 집안 관귀효의 생극관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소녀와 제효와 관귀효가 동해 세효가 소녀를 통해 제효를 생하고 즉 식신생제를 하고 또 제효가 관귀효를 생하면 즉 재생관이 되면 여자는 남편에게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재생관이 된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내조를 한다는 의미가 되니 여자는 남편에게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부요가 동하여 관귀효가 부요를 생해 관인상생이 되어 관인상생이 된 부요가 일지를 생하면 여자는 남편에게 외절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부요가 동하지 않아 관인상생이 안 되어 관귀효가 일지를 충국하면 여자는 남편으로 인해 힘든 일을 겪게 된다고 봅니다. 즉, 식신생제나 재생관이 되었다는 것은 여자가 남편에게 내조를 한 것인데 그 내조를 한 만큼의 외조를 받으려면은 관귀효가 부요를 통해 관인상생이 되어 일지를 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요가 동하지 않아 관귀효가 바로 일지를 충국하게 되면은 여자는 재생관이 되어 남편에게 내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남편으로 인해 힘든 일을 겪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집안에 소녀와 관귀효는 동했으나 제요는 동하지 않아 재생관이 되지 않고 또 소녀가 관귀효를 극하게만 하면 즉 극간을 하게 되면은 여자는 남편에게 소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극관이 되고 재생관이 되지 않으면 여자는 남편에게 내조를 하지 않거나 또는 남편을 무시하게 되어 부부 사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남자인 경우는 세효와 집안, 제효의 생극관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소녀와 제효가 동하고 일지인 세효가 소녀를 통해 제효를 생하면, 즉 식신생제를 하면 남자는 부인에게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남자 사주에서 식신생제가 된다는 것은 부인에게 외조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집안에 제효는 동했으나 소녀가 동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식신생제가 되지 않고 세효가 제효를 극하여 극제만 하면 남자는 부인을 잘 돌보지 않고 무시하는 격인데, 이 경우 형효가 또 동해서 제효를 극하여 궁겁쟁제가 되면 제효인 부인이 받는 피해는 더욱 크게 되어 부부 사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일지궁과 배우자궁 이외에 이 부부궁과 배우자궁의 팔문, 팔괴, 격국, 신살 등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부부궁과 배우자궁에 흉문이나 흉계가 있고 공망이 되며 또 격국까지 흉하면 부부간에 흉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흉문이라는 것은 팔문 중에서 사문, 상문, 경문, 또 흉계라는 것은 절명, 화해, 절체를 의미합니다. 또 연살, 목욕살, 백호 등이 있으면 나 자신이나 부인에게 이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구지, 태음, 육합 등이 있으면 부부간에 비밀스러운 일이 있거나 또는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일지궁의 경문, 팔문 중에서 놀랄 경자, 경문이 있으면 부부간에 다툼이 잦거나 아니면 부부 사이가 흉하다고 봅니다. 즉 부부궁과 일지궁의 홍국수가 충국이 되고, 즉 형충파해나 충국이 되고, 여기에 흉문, 흉계, 흉격, 신살 등이 흉하면 부부 사이에 흉한 일을 겪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사주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1974년 양력 11월 6일 오시생, 음둔, 입동, 상원, 육국, 곤명입니다. 갑인, 갑술, 신해, 가부. 먼저 동천은 일지월지 6궁, 세지 8궁, 시지 9궁, 중궁입니다. 이 명국은 부부궁인 일지궁이 자충이 되고, 그 일지궁이 이륙이 되어 자충이 되고, 또 배우자궁인 관기궁도 자충이 되며, 즉 중궁의 배우자궁이 6이가 돼서 자충이 되며, 동시에 부부궁과 배우자궁이 교충도 됩니다. 이렇게 부부궁과 배우자궁이 모두 자충이 되면 결혼 생활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란 부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이혼이 되는 것이고, 또는 부부 사이가 무난한 경우는 주말 부부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살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집안 홍국수의 생극관계를 보면, 먼저 일지 이화는 시지 오토 소녀를 생하고, 또 오토 소녀는 세지 사금 제요를 생하여 식신생제가 되며, 또 사금 제요는 중궁 육수 관기효를 생하니 재생관이 됩니다. 그 여자인 경우 일지가 소녀를 생하여 식신생제가 되고, 또 그 제요가 관기효를 생하여 재생관이 되면 육신으로 소녀는 자녀가 되고 제요는 시댁이 되는데, 그 제요라는 것은 관기효를 생하니 남편인 관기효를 생하는 것은 시댁이 되기 때문에 제요는 시댁이 됩니다. 또 관기효는 남편이니 소녀, 제효, 관기효에 해당하는 자녀, 시댁, 남편을 잘 돌보고 챙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명국은 식신생제 재생관은 되었으나 집안에 38목 부요가 동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관귀호가 관상생이 되지 않고 일지를 충국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귀호가 일지를 충국하니 일지는 관귀인 남편의 공격을 받은 격이 됩니다. 이렇게 식신생제 재생관이 된 관귀호가 일지를 충국하면 그 자녀, 시댁, 남편을 잘 챙기고 내조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자녀, 시댁, 남편으로 인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명국은 22세에서 29세 팔목 부여운에 결혼을 하여 그 30세에서 38세 구금 제요운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그 부요는 육신으로 부모, 윗사람, 공부, 재산 등을 의미하나 다른 의미로는 나 자신이 부모가 된다는 의미가 되니 여자인 경우 20대에서 30대 유년운에서 부요운을 만나면 물론 40대에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20대나 30대 유년운에서 부요운을 만나면 부모가 된다는 의미가 돼요.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될 수 있어 이 팔목 부요운에 결혼을 한 것이며 또 재생관이 된 관귀호가 일지를 충국할 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금 제요가 육수 관귀호를 재생관을 하였는데 그 육수가 그 부요가 동하지 않아 일지 이화를 충국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생관이 된 관귀호가 일지를 충국할 때 다시 유년에서 또 제요운을 만나면 제요운은 또 관귀호를 생하게 되어 관귀호가 일지를 충국하는 힘이 더 강하게 되니 일지인 여자는 관귀호와 제요인 시댁과 남편과 시댁 또는 돈 문제 등으로 인해 힘들어져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년 구금운은 또 제요가 되는데 그 제요인 구금이 육수 일지를 충국하는 육수를 또 재생관으로 육수의 힘을 더 키워주니까 결과적으로 이화는 관귀호의 충국을 더 받게 되어 그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주는 1978년 양력 12월 2일 오시생 음둔 대설 상원 사국 곤명입니다. 무오 개해 무술 무오. 이제 동천은 일지월지 육궁 세지시지 구궁 중궁입니다. 이 명국도 충국으로 부부궁인 일지궁과 배우자궁인 관귀궁이 모두 자충이며 공충이 됩니다. 그 집안 훈국수의 생극관계를 보면 그 일지월지 7화는 세지시지 십토 소녀를 생하고 또 십토 소녀는 사구금 제요가 동하지 않아 중궁 일수 관귀호를 극하여 극관을 합니다. 또 일수 관귀호는 38목 부요가 동하지 않아 일지 7화를 충국합니다. 여자인 경우 집안에서 그 소녀가 관귀호를 극관하고 이 경우는 그 십토 소녀가 일수 관귀호를 극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녀가 관귀호를 극관하고 또 제요는 동하지 않아 재생관이 되지 않으며 또 부요도 동하지 않아 관인상생이 되지 않는 경우는 결혼은 부부운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즉 여자인 경우 집안에서 제효, 부요가 동하지 않고 소녀와 관귀호만 동해서 극관만 되는 경우는 결혼은 부부운이 모두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녀가 강하고 관귀호가 약할수록 관귀호는 더 크게 충국을 받게 되니 부부운은 더 불안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소녀가 관기호를 극관을 하고 있는데 소녀가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로 관기호는 약하면 약할수록 극관이 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관기호는 충국을 더 받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 부부는 더 불안정하게 됩니다. 실제 이 명국은 25세에서 30세 집안 10토 소녀운에 결혼을 하고, 그 33세에서 35세 집안 3목 부여운에 이혼을 하였으며, 또 36세에서 39세 집안 4금 재요운에 다시 재혼을 하여 40세에서 44세 집안 5토 소녀운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1981년 양력 12월 10일 해시생 음둔 대설 하원 일국 곤명입니다. 신유 경자 임술 신해. 동천은 일지시지 6궁 세지 7궁 월지 1궁 중궁입니다. 이 명국도 충국으로 부부궁인 일지궁과 배우자궁인 관기궁이 모두 자충이며, 즉 일지궁은 3구로 자충이 되고 그 관기는 4금 관요가 4팔로 자충이 되었습니다. 또 배우자궁은 형요궁과 교충이 됩니다. 그 집안 천반 그 홍국수의 생극관계를 보면 일지 3목 월지 8목 형요는 모두 그 중궁 7화 소녀를 생하고, 또 7화 소녀는 세지 4금 관요를 극하여 극관을 합니다. 또 4금 관요는 월지 8목을 충국합니다. 이때 7화 소녀는 4금 관요를 극하나 그 영순이 5토, 그러니까는 7화에 있는 중궁 7화 영순이 5토, 또 일지 천반 9금과 천지반 3살이 되니 7화의 실세는 7호고 3살의 9금이 되어 일지 3목을 충국합니다. 즉 일지가 3구로 돼 있어서 자충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일지상수 9금은 그 천지반 3살이 되니까 3살의 9금이 되어 일지를 충국합니다. 그냥 9금이 충국하는 게 아니라 3살의 9금이 되어 충국을 하니 일지가 9금으로 인해서 그 피충이 되는, 즉 9금으로 인해서 충국을 받는 힘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4금 관요는 영순이 8목 형요를 자충을 하면서 또 월지 8목 형요를 충국합니다. 그래서 이 명국은 집안과 천반에 관기호가 동했는데, 즉 일지상수 9금, 또 집안의 4금 관요, 또 천반의 4금 관요, 이렇게 집안과 천반의 관기호가 모두 동했는데, 부부운에서는 집안 관기호를 우선으로 판단하니 그 집안 4금 관기호를 배우자로 봅니다. 그래서 일지 3목은 중궁 7화 소녀를 생하나 그 집안에 그 50토 재호가 동하지 않아서 7화 소녀는 그 4금 관요를 극하여 극관을 하면서, 또 7화의 실세는 영순이 5토 일지상수 9금과 천지반 3살을 합니다. 그 일지의 기운이 배우자인 4금 관요를 생하지 않고 극관을 하며, 또 그 일지가 생한 7화가 집안 관요가 아닌 천반 관기호를 생하니 이 명국도 부부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이 명국은 19세에서 26세 집안 8목 형요운에 결혼을 하고, 39세에서 45세 집안 7화 소녀운에 이혼을 하였으며, 현재는 재혼을 하여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71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 부분에 대해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